저희가 그 컴퓨터 구성 요소 좀 봤었는데, 이제 OS라는 애가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약간 메인보드 역할인데, OS예요. 얘는 이제 명령자예요. 명령자고, 그 다음에, 시어너 쪽에 램이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램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어너의 어떤 일어나는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데예요. 여기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곳은 이제 컴퓨터가 그 실행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실행을 하면은 이 OS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여기에 컴파일러라는 놈이 생겨요. 이런 놈이 존재를 합니다. 컴파일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는 뭐 그 변수도 뭐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고 데이터 타입 같은 거는 int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러죠. 근데 이러한 그 문자로 생겨먹은 애들은 컴퓨터가 몰라요. 왜냐면 컴퓨터는 01010 이런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계산도 이렇게 하고 저장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썼을 때 그거를 번역해주는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트 같은 애들도 4바이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4바이트 이런 개념의 그 인트를 얘가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외국어랑 비슷해요. 우리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은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 얘가 스페인이래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를 쓸 거죠. 스페니쉬를 쓸 겁니다. 스페니쉬.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스페인으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스페인어를 직접 익힐 수도 있을 겁니다. 얘를 바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면 여행하는데 문제도 없겠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죠. 뭐 전공자,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 전공자예요? 그러면은 친구는 훨씬 더 편하게 스페인을 즐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어를 모른다고 하는 저 같은 경우에 스페인어 하나도 몰라요. 스페인어를 모르는 저가 스페인 여행을 못 갈까? 라고 하면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심지어 요즘엔 내장도 돼 있잖아요. 얘가 통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은 하겠죠. 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천천히 쇼핑하는 것도 불편할 거고, 심지어 환불 받으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척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은 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통역기를 써요? 스페인어 배우면은 훨씬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권리 같은 것도 챙길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스페인어가 배우려면 몇 개월 잡아야 돼요, 이게. 적어도 몇 개월 잡아야 되죠. 그런 거죠. 근데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기 싫어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들고 가는 거죠. 와 같은 겁니다. 시어너에 이 스페인어에 해당하는 거를 기계어라고 해요.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고 해서 요것들을 어떻게 쓰나요? 숫자로 써요. 숫자로 이런 식으로. 알파벳도 좀 있을 텐데 숫자로 써요. 이런 그 기계어를
배우기도 했대요, 예전에는. 그리고 뭐죠? 존 포이만인가? 폰 포이만? 노이만? 엄청난 천재는 그런 얘기도 했대요. 아니, 왜 기계어 배우면 되지? 왜 니들 이러고 만들고 있어? 이거 왜 만들어? 그냥 이거 배우면은 알아서 컴퓨터 쓰는데? 라고도 했대요. 네, 외국어예요. 이거 완전 외국어예요. 너무 외국어예요. 배우려면은 몇 달 걸릴 겁니다. 노이만 같은 사람은 몇 주면 되겠지만, 이 말이 돼요? 이거를 우리 이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0000 이래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얘는 알아서 좀 번역을 해줘라 라고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해요?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컴파일러를 찾아보시면 이게 번역기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컴파일러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도 알려주네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문서를 C 언어 같은 걸로 옮기는 거라고 하고, 여기서 그 저급 언어, 고급 언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생깁니다. 네, 고급이라고 좋고 이런 거는 아니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저급. 우리가 그 사람이 더 보기 쉽게 만들어지는 거를 고급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으로 올수록 고급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위아래 뭐 더 좋고 나쁘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고 대신에 실행 속도가 빠르고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인데 번역 과정이 필요해서 조금 느립니다. C 언어는요. 저급 언어 쪽이 그래도 가깝죠. 다른 자바나 그 파이썬에 비해서는 저급 언어에 가까운데 파이썬도 고급 언어예요. C 언어도 고급 언어예요. 우리 사람이 지금 보기 쉬운 거예요, 이게. 이 코드라는 게, 이런 게 다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컴파일러가 실행되는 것이 이제 OS가 이제 어떻게 해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C 언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C 언어를 실행시켰을 때, 이제 우리는 램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코드를 하나 간단히 작성을 해보죠. int a에서 10이라고 하고 printf에다가 a를 뭐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코드 딱 실행을 해요. 이 코드를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선은 컴퓨터가 가장 먼저 좀 챙기는 게 이 프로그램,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메모리가 어느 정도지? 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 이 코드를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부터 먼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1단계. 그래서 OS한테 딱 주게 되면 얘가 이거를 램에다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쌓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램이 크게는 아래쪽에 스택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뭐 힙, 또 뭐 데이터, 코드 영역 그런 식으로 있어요. 네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봐야 될 거는 스택 쪽이고요. 자, 이 스택 그리고 힙 위쪽에 데이터랑 뭐 코드 이런 거 있습니다. 코드. 자, 스택이에요. 스택은 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요 코드를 보셨을 때 컴퓨터가 얼마만큼의 그 메모리 공간을 처음에 필요하다.
라고 판단할까요?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할까? 얘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예. 어. 얘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봐야 되기는 하죠. 뭐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일단은 크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메인 함수가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 요거는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가요? 4바이트가 필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int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돼요. printf는 얘도 잘 몰라요.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둡시다. 그러면은 이 최소한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여기에 스택 부분에다가 얘가 메인 함수의 이제 부분이 있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요. 딱 쌓는 거예요. 뭐 여기다 쌓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거의 크기는 4바이트죠. 4바이트.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 10은요. 10은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 걸까요? 얘도 따로 메모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나요? 는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10이 있어요. 10 데이터 10이 있는데 이 10은 이렇게 10이라고 저장은 안 되고 이진수로 어떻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이진수는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이건 컴파일러가 해줄 거니까 몰라도 되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서 요 공간을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를 있죠. 메모리를 여기서 창조한다. 메모리를 할당한다. 이런 식으로 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조한다라는 게 맞나요? 할당한다는 게 맞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창조한다는 아니죠.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 램에다가 진짜 저장하는 거거든요. 램이 16기가면 16기가 안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8기가면 8기가 안에. 할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가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얘도 우리가 할당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자 제가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둔산동 땅을 다 샀어요. 등기 다 마쳤어요. 등본 다 마치고 다 샀어요. 그러면 이제 둔산동 땅을 땅 내 거죠? 이게 내가 둔산동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아니죠. 요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그 기존의 땅을 뭔가 이제 행정적인 처리로서 이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리의 측면이지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int a라고 했을 때 4바이트가 뭔가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쓸게라고 좀 약속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4바이트가 잘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해요. int 이번에는 b에다가 20을 만약에 넣었다. 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실행을 딱 하면 얘가 확보하는 메모리는 총 몇 바이트? 8이겠죠? 네. 4바이트, 8바이트. 내가 여기서 차를 또 추가해요. 차C 이런 거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또 총 바이트 수는 이제 9바이트가 되겠죠. 그럼 9바이트 이런 것들을 스택에 어떻게 쌓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스택에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차는 1바이트잖아요.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써요. 크기로 그냥 정확하게 이런 식의 어떤 할당은 아닐 건데 그냥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요게 A가 있고, 그러니까 A도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얘가 A고, A, 얘는 B, 얘는 C인데 int와 이제 차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뭐 물론 이진수로 막 있겠죠. 저거. 저거. 그러면은 순서가 중요한데 A가 먼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위에서부터 먼저 쌓아요. 이거 싹 보고 아래서부터 쌓는 게 아니에요. C, B, A 이렇게 쌓지 않아요. 이거 안 쌓고요. 가장 먼저 할당을 하는 거를 밑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쌓았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생기는데, 자, 이 변수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요거 변수에다가 막 수정하고 할 수 있죠. A에다가 뭐 99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A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A가 이렇게 새로 할당받는 게 아니고 이 A를 찾아가 가지고 A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 땅을 계속 쓰는 건데 이 땅에는요, 이 변수에는요,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다. 자, 한 개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별명, 별칭이라고 하는 게 변수에 해당해요. A가 변수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주소라는 값이 있어요. 주소.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소를 우리는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뽑아보는 거를 어떻게 뽑아보냐면, 이렇게 뽑아요. 자, 지금 A에 대해서만 나왔고요. A가 지금 99래요. 그러면 이거는 알겠죠? 여기서 들어간 거니까 값을 뺐으니까. 그런데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변수의 앞에다가 요거 붙여요. 요게 7번이네요. Shift하고 7번 누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소값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약속의 그 문법이에요. 주소값을 갖고 와. 얘가 주소예요. 주소. 그리고 B도 한번 뽑아볼까요? B. 이렇게. 그러면은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값은 이 주소값의 그 이거의 뭐죠? 그 숫자 배열 있죠? 이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행을 할 때마다 그 컴파일러 저기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계속 얘네가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바뀌는 거에 또 계속 왜 안 나오고 있니? 숫자 배열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마이너스 어쩌고 했는데 바뀌었죠. 이거는 그냥 바뀌어요. 그때그때 잡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램에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중에서 램이 계속 이렇게 전원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지막 숫자, 마지막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정도. 지금 A가 저거 좀 넣어봅시다. 얘는 A의 주소이고 이거는 B의 주소죠.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모양으로 같이 보시면 A의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수형으로 했을 때 B의 주소값이 이렇게 나온대요. 차이점이 지금 끝에 쪽만 있는데 6이랑 2래요. 주소에 대해서.
자,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뭐 80바이트짜리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은 이 메모리 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걸 1바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바이트가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1바이트씩. 1바이트씩 쭉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아래까지 바이트를 하겠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뭐 그 공장에서 하겠죠. 엄청나게 세심한 공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까지 보면은 자 이거를 각각 그냥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이 1바이트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메모리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걸 표현하자면 4바이트는 4개를 가진 셈이겠다. 그죠? 요렇게 4개짜리를 잡아놓은 거죠. 바이트.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때 그 주소에 이런 하나하나 메모리에다가 값을 좀 붙여놨죠. 주소 값을. 그게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고요. 여기가 가장 작은 값. 시작해가지고 밑이 가장 큰 값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매겨놓은 거예요.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이거는 그냥 메모리의 어떤 위치들 이런 거를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밑으로 쌓이는 게 가장 큰 값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A랑 B랑 주소를 뽑아봤을 때 어떤 게 더 큰지 한번 보시면 이게 더 큰 거예요. A가. 이 차이가 지금 4만큼 나고 있는데 A가 더 커요. 네, A가 먼저 쌓였잖아요. 먼저 쌓인 주소가 큰 그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고 여기서 C도 지금 스택 해놨잖아요. 그럼 C도 한번 뽑아보자고요. C. C가 근데 주소값을 뽑아보실 때는요,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 릴리즈로 바꾸셔야 돼요. 요거 디버그로 돼 있으실 거거든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릴리즈로 하셔야 주소값이 그래도 좀 잘 나옵니다. 이거는 주소값이랑 살짝 다른 건데, C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거는 롱으로 들어간 거라. 자, 요거 해서 어쨌든 4차이 나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A랑 B랑 둘 다 int잖아요. int여가지고 얘네가요 4 차이가 나요. 4. 네, 4 차이. 계속 돌려봐도 그 숫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얘네들이 4 차이가 계속 나요. 88에서 92는 4 차이죠. 또 해도 36에서 40은 4 차이. 4바이트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4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크기의 그 뭐죠? 순위 A가 먼저 큰 값을 가지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값을 뽑아 본다는 건데 이게 A의 값 A랑 이 주소 값이랑 차이를요, 그 행정구역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죠, 여기가. 타임월드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래요. 자, 여기 타임월드에 이 주소가 있어요. 주소.
타임월드에 이 주소가 있어요. 타임월드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또 행정구역상 은하수 내거리 이 부분 있죠. 은하수 내거리. 은하수 내거리라고 하는 이런 구역도 있어요. 물론 타임월드라고 하는 이제 명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주소상에서 행정구역으로 볼 때 내거리가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그 뭐 크로바 내거리도 있고, 그거를 둔산로 뭐 몇 길 이러지 않고 크로바 내거리, 목련 내거리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여기서 차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둘 다 행정구역상의 어쨌든 그 위치거든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길게 생겼어요. 이게 요 주소값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런 거고, 은하수 내거리라고 하는 거는 A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주소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할 수 있죠. 친구한테 A야, 친구야, 우리 이제 은하수 내거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 하고서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A한테 직접 가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친구가 우리 여기 어디서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조금 다른 그 표현이 좀 필요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 이 주소를 이렇게 막 쓰면은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를 담는 그런 문법이 하나가 따로 있다라는 거고, 그 문법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를 포인터 변수라고 해요. 이거는 주소값을 담는 특별한 변수예요. 특별 변수. 굳이 특별하다는 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역할이 완전히 담당이 돼 있어요. 얘는 딱 주소값만 담는 변수예요. 그래서 P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냐면은 이런 걸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소값. 그러니까 이런 막 대전광역시 서구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거를 직접 쓴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직접 쓰지는 못합니다. 직접 쓰면은 얘가 어디로 오라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에 담아 놓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 간단하게 지워보고, 자, 이 자리에서 하나 풀어보고, A로 바꾼 거 하나 뽑아보고, 그 다음에 P에다가 포인트 변수에다가 주소를 담고 주소도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P도 뽑아보죠. 그러면 P의 주소도 나오겠고 주소도 나오겠고, 그런 다음에 샵 P라는 것을 한 다음에 또 A를 뽑아봅시다. 이게 다 A죠? 그러면 잘 뽑혔나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소값을 대해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뭔가 지금까지 우리 대전광역시 어쩌고저쩌고를 뭔가 좀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명칭으로 좀 담아줄 필요가 있다. 뭐 갤러리아 정도로.
이 정도가 될까요? 멜로리아 정도 만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런 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네. 같아요. 이걸 보면서 봅시다. 자, A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A 버프 있네요. 4바이트 거기다가 10을 넣었대요. 그러면 10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진법으로 된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A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A의 값이 나오는 문법이었어요. A한테 들어간 다음에 A한테 가서 나 A에 있는 거 좀 바꿀게. 그래서 1111 뭐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죠? 99로. 그거의 문법은 이런 식으로 쓰고 마찬가지로 그냥 값을 뽑을 때는 이렇게 뽑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소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약간의 별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자체의 주소값, 메모리에 가는 느낌으로 해서 이 주소값 자체, 요놈, 그냥 좀 생으로 얘를 주소값을 이렇게 일단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어쨌든 이 별칭에 대한 거에서부터 시작은 하긴 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무조건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이름이. 이런 게 주소값 붙어 있는 거고, 얘를 담아내는 변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인트 저기 별이죠, 별. 얘를 꼭 써야 돼요. 얘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뭐 이거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써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어디 뭐 인트 뭐 q에다가 주소값 이렇게 담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규칙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인 변수에다가 못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런 식의 것은 안 되고요. P에다가 그러면 이제 A 주소값을 담았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오로지 주소값을 출력하는 것만 돼요. 출력. 자, 이렇게 쓰는 연산자예요. 이거는 오로지 주소값을 출력한다 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소값을 우리가 알았고, 주소값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간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별 연산들. 이거는 주소값으로 간다. 고가 돼요. 고. 우리 변수 하나 그냥 변수로 a라고 썼을 때는 있죠. 그냥 a 처음에 int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a에 알아서 저장되고 a는 뭐 99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는 a한테 가서 간다 그리고 값 수정한다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별칭을 쓰면 조금 더 우리가 주소를 알기 편하듯이 이렇게 썼을 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소값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식으로 주소값을 어디다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주소값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의 주소로 간다 그리고 값 수정한다 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변수는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와 주는 거가 한 번에 되는 건데 주소값을 담다 보니까 연산자가 갑자기 막 생겨나가지고요. 잘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좀 굴리시면 돼요. 계속.
살짝 달라요. 이게 우리 함수나 이런 거 배울 때랑 좀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자, 할당해요. 할당하고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소값으로 간다. 이거는 이따가 해봅시다. 이거는. 처음에 우선은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주소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P에다가 담은 거예요. 이거 P 한번 뽑아볼까요? P? P 뽑으면 이런 게 나온다고. 주소값을 담았죠. P는 저런 걸 담은 거예요. 자, 이제 저 주소를 알았으면은 나는 A라고 하는 땅에 갈 수 있죠? A한테 땅에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쓴다. 간다. 가서 20으로 바꿀 거예요. 20으로 바꿔놓으면은 A의 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어디다가 모양을 잘 그리면서 계속 이해해 보세요. 땅 A를 하나 만들었다. 지금 땅 A가 있다. 여기는 4바이트짜리다. 오케이. 이 안에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미진수로 저장되어 있다. 여기에 주소값은 그러니까 이거는 별칭이고 그리고 주소값 따로 있는 거예요. 약간 메모리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소값이 두 개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주소값을 따로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P만 있으면 A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써요?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뭐 효율성 때문이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공부 노트를 빌렸어요. 공부 노트를 야, 나 공부 노트 좀 공유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A예요. 내가 B예요. 그리고 C가 있어요. 공부 노트를 A한테서 받았잖아요. 내가 잘 받았어. 그거를 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C가 또 빌려달래요. 나도 빌려줘 라고 해요. 근데 이 공부 노트가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이거 온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에 있어요. 이거 온라인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벨로그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공부 노트를 빌려줘 라고 해가지고 직접 받아가지고 썼는데 이제 B가 말하는 거, B가 C가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나도 빌려줘 했을 때 얘가 공부 노트 직접 다운 받아가지고 B가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일일이 출력해서 얘한테 카피본 사본 만들어서 이렇게 건네줍니까? 아니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직접 뭔가 전달되고 통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주소 하나 주면 되죠. 주소. 주소 가고 그 주소에 그 포스트 그 20번이 네가 찾는 거니까 이거 찾아서 가. 주소만 주면 되죠. 그럼 얘 알아서 가면 되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포인터는 처음에 메시지예요. 어쨌든 이러한 효율적인 거. 주소를 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땅을 계속 하나만 놓고 쓸 수 있어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막 늘릴 수가 없다는 자원이에요. 메모리는. 그래서 P에다가 주고 그러면은 이 주소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받은 놈이 P 주소를 통해서 A한테 도달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별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붙이면 얘한테 가는 거예요. 별은 가다예요. 가다. 고예요. 고. 이걸 좀 다르게 또 써보면 그러면은 P에 지금 저게 담겨 있잖아요. 주소가.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다라고 하는 거 별 쓰시고 여기다 A 주소 넣으시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일단 실행부터 해봅시다.
주소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이 P가 담고 있는 게 얘잖아요. 얘한테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으로 받고요. 프린트에서 지금 뽑고 있는 거 계속 A의 값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 A의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의 메모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연산자의 이해가 이거 한 번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주소, 가다, 주소, 가다, 이렇게 되겠죠. A의 주소로 가다. 갔는데 또 A의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A의 주소로 갔죠. 그 간 주소에 가고요. 그 주소에 가고, 주소에 가고, 주소에 가고, 주소에 가고, 주소에 가고 바뀝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주소값을 출력하는 것과 그 주소값으로 가는 것의 연산자는 이런 관계다. 물론 이렇게 쓰진 않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에 갔더니 A가 나온 거고, 이 주소에 갔더니 A가 나오고, 쭉쭉 가서 어쨌든 이게 그 주소에 갔다가 되는 거니까 그 주소로 가다. 그러면은 이게 인트 별이 또 사실 의문이에요. 인트 별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 지칭하는 거예요? 별이랑 이거 엔드 해가지고 주소에 관련된 거 가고 찾고 이건 알겠어요. 이거는 되는데 얘는 또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 문법으로 일단 익히셔야 돼요.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주소 값을.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어딘가에 담아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담아주려고 보니까 그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웠던 거죠. 이거에 대한 형식을 이렇게 맞추는데 이거는 앞에 인트는요. 맞춰주세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공간을 할당했던 그 바이트만큼 포인터 변수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를 차로 하셨으면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 알겠죠?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똑같아.